여러분, 한국 시간 8월 29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구속 517일째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시 지금 아주 구름이 잔뜩 흐려 있고요. 지금 어제처럼 진짜 막 폭우가 하늘에서 물을 퍼붓는 비는 내리지 않는데 지금 이제 한바탕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늘이 잔뜩 흐려져 있고, 오늘 문재인 정권 소상공인들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아주 성토의 날로 잡았는데, 이 문재인 정권 이거 지금 하늘이 도운 건지 하늘이 분낸 건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비로 인해 가지고 집회가 약간 시들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집회도 무사히 잘 끝내시고 또 비도 비 피해도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같은 날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이 신문 기자 생활을 하면서 소설을 적었습니다. 소설가 일명 이제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 이제 이 비 오는 날 이런 날씨에 앉아가지고요, 노트북 두드리면요 막 글이 기가 막히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소설이 잘 적힌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이런 비가 오고 이러니까 제가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소설 같은 소설, 그리고 이제 또 현재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나가가지고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갈등 요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일 전에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이제 이 문재인 정권 미국으로부터 아마 이혼 통보를 당할 것이다 라는 팩트체크 방송을 통해 가지고 지금 미국 정부가 돌아가는 사정에 대한 것들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근데 이제 3일 지난 뒤에 오늘 아마 이제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전 언론들이 지금 다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지금 아주 좀 불안해진다, 불균등적으로 가고 있다든지, 또 북한은 지금 한국은 문재인 정권은 이 북한하고의 지금 꿍짝꿍짝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미국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라든지, 특히 이제 이 북한 어떤 제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한국 정부 문재인 정권 지금 똥을 못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송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미의회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각 전문기관, 또 이 여러 군데에서 이 우려가 지금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방송하는 부분들이 소설은 소설일 수도 있고 이 소설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미국의 한 연구기관이죠. 이 북한 문제에 관련 전문가인데 이 양반이 이제 소설을 적었는데, 소설의 관점은 이제 이 핵전쟁이 난다. 그래서 이 서울, 부산 또 핵공격을 받고, 미국 뉴욕이 핵공격을 받고, 일본 도쿄가 핵공격을 받아가지고 300명이 적사를 하고, 그리고 이 김정은이는 묘양산 벙커에서 근청으로 생을 마감한다. 그리고 핵공격 당한 후 미국은 북한을 점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이 현실과 또 우리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또 지금의 한미 관계, 또 미북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상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틀면요, 보통 이제 이 채팅방 댓글을 보는데요, 제 오래간만이다고 인사하거든요. 저 어제도 나왔고 그제도 했습니다. 우리 보시는 분이 제가 반가운 것 같은데요, 저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 소설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게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 몬테레이 소재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있습니다. 그 제임스 마틴 이 연구센터에 있는데 그게 이제 이 군비 통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데 제프리 루이스 박사입니다. 이 양반 가끔씩 이제 글도 적고 이러는데요. 이 박사가 이제 북한의 이 대미 핵 공격에 대한 2020년 아마 저 방송 이 자막 배경에 나와 있을 그 표지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혼의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박사이 이제 따르면 북한이 이제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서울, 도쿄 그리고 뉴욕 시민 300만 명이 이제 적사한다라고 있고요. 그래서 김정은이는 이 전용 벙커에서 총으로 자살해가 생을 마감한다. 그리고 이제 북한 정권은 해체되고 미군이 이제 북한 정권을 전역을 장악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 소설 속에서는 2020년 3월 21일 한반도 핵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평화 협정,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를 전제로 한 하나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근데 확실히 또 이 핵전쟁이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루이스 연구원의 주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평화회담이 이제 실패로 끝나면서 결국은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회담 실패 후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인신 공격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진은 또 북한 접경지에서 공격적인 군사훈련으로 북한 정권을 압박한다. 라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긴장이 고조되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어린이 100명 등 수백 명이 탄 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항공사 이름을 표기했습니다. 에어 부산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항공기를 이제 이 미군 폭격기로 오인해 가지고 미국이 이제 어떤 B-29 폭격기 오인해 가지고 이 북한이 이제 그 항공기를 공격합니다. 공격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비행기가 그냥 공중 폭발되고 그래서 이 미국인 돼가지고 이제 140명이 적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이 결국은 핵 전쟁으로 비화된다는 내용인데요. 이제 이런 어떤 일들이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지금 소설로 생각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하나의 공격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이제 북한에 이제 제한적인 미사일 공격을 하지만 그것은 이제 신용만 한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려는 의도는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지방이 이제 순시 중이던 김정은이가 이것은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제 오판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떤 평양 폭격 소문의 어떤 그 여부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바로 버튼을 눌리고 그리고 이제 이 버튼이 서울, 부산 그리고 이제 도쿄, 뉴욕까지도 그러니까 뉴욕의 ICBM 미사일 날려버리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초토화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골프를 치고 있고 이런 이제 소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가상적 얘기를 정리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런 하나의 이 문재인 정권 그런 부분들 안일함들 또 이 트럼프 행정부도 혹시나 했던 안일함들 이래 돼 가지고 이미 미국이 공격을 당하고 한국이 공격을 당한 상태에서 또 일본이 공격을 당한 상태에서 뒤늦게 이제 미국이 북한을 이제 또 이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이 미군에 의해 장악되는데요. 아마 미군에 장악되면 문재인 정권도 아웃되겠죠. 우리 애청자분들 지금 그 얘기 듣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재인 정권이 장악된다는 얘기는 저 제프리 그 소설의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장악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장악되면서 이제 미군이 이제 어떤 북한을 통치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소설인데요.
이 제프리 이게 이 양반은 이 소설을 그냥 단순히 소설로 볼 문제는 아니다. 본인이 직접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밝혔습니다. 밝히면서 이 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저도 그 내용을 좀 보니까요. 좀 구체화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아직까지 이제 뭐 대충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제 일본을 공격하는 그런 도쿄를 핵 공격을 하는 그런 소설적 얘기들을 제가 지금 머릿속에 그리면서 저도 지금 적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있어서 이제 제프리 소설도 상당히 저한테는 이제 관심거리가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뭐 우리가 핵 공격이 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뭐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 가지고 뭐 부산으로 토끼까요? 아니면 뭐 핵 공격 일어나면 뭐 아파트 뭐 이 주차장 내려가 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 뭐 피할까요? 그 완전히 그건 소설이죠. 그게 더 소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핵 공격이 나면요, 차라리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핵이 그냥 내 머릿속에서 떨어지면 좋겠다. 핵이 뭐 이상한 데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 살결이 날아가고 완전히 그 아비규환, 그 지옥보다 더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볼 바에는 차라리 내 머릿속에 핵이 떨어져 가지고 죽는 게 낫다는 게 미국인들이 의식조사를 했는데, 그런 의식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인들은 상당수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핵이 내 머릿속에 떨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가족들과 다 같이 이제 있다가 이제 이래 서로 손을 잡고 그냥 거기서 바로 이 죽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게 이제 이 미국인들의 핵에 대한 핵이 공격을 받았을 때의 그 인식이더라고요. 그만큼 핵이 지금 무섭습니다. 이 핵이 무서운 건데 아직까지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현재 많이 까불고 있습니다. 까불고 있어요. 지금 이게 계속해서 지금 4.26 미국 김정은과의 싱가포르 회담 이후 뭔가 세계적 평화가 찾아오고 문재인 붕 떠가지고 지금 설치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냐면 전혀 지금 북한 핵 관련해 가지고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게 지금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트럼프 정부가 그래서 조만간 이제 문재인 정권과 어떤 굉장히 문재인 정권의 제재를 가할 것이고 또 한미 관계를 재설정할 것이고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 이 고사 작전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이제 그런 얘기 노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3일 전에 이제 방송을 했는데 이 3일 전 방송 내용들이 결국은 이게 지금 현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 제비가 방송 뭐 제가 혼자 이렇게 방송하지만요. 뭐 저도 미국의 다양한 하나의 그 외교 쪽 부분들 또 특히 이제 국내 언론 보도는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뿐만 아니라 또 일본 언론들 또 영국에서 발간되는 각 매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 문재인 정권의 그 로맨티시즘 또 우리 어떤 민족 로맨티시즘 이는 하나의 거기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미 주사파 정권이 내세우는 그 어떤 평화 쇼에 지금 우리가 많이 매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막연한 어떤 민족과 통일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점점 이 문재인 정권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쇼를 벌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국민들이 지금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서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지금 폼페이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평양에 갔어야 되는데요. 폼페이오가 제4차 미국 평양 방문에 대해서 바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 브레이크에 대해서는 미국을 지금 이 북한이 지금 협박을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협박의 의미, 그 내용이 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핵화와 관련해 가지고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북한 행을 취소했다라는 게 있는데요. 그보다도 좀 더 부분들은 지금 북한이 개기고 있다. 북한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지금 반협박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다. 지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내용들 한두 번 우리가 겪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지금 개기가 될 것이다. 북한이 거기에 관련된 비핵화 진전이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소위 그 폼페이오 장관을 트럼프 대통령이 정격 취소시켰다. 그거는
아니다 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한판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무역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사안에 직면해 있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북한 이 문제보다는요,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하고 어떻게 중국을 한 방 날리느냐, 그게 가장 핵심적 요인으로 지금 잡혀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북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저는 안 믿습니다. 북한이 비핵화하고 북한이 핵 폐기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소위 겨울에 이거는 진짜 그 장미꽃이 환하게 밖에 피는 거나 마찬가지라 저는 그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당장 지금 9월 달에 이제 3차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앞두고 있고 또 2차 또 미북 정상회담 또 지금 개최하겠다. 그리고 또 문재인 또 유엔에서 연설 또 유엔 간 김에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느냐라는 9월 일정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정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요. 이런 일정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고 이 불확실하는 과정 자체는 문재인 정권이 지금 미국의 어떤 북핵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이 공조가 아닌 문재인 마이웨이 그 운전석에서 자기가 타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 그 달리겠다는 의도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현재 4.1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이 미북 정상회담으로 조성되었던 하의 분위기가 지금 완전히 지금 얼어붙고 있다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비핵화 의심을 지금 북한에 있는 지금 전 어떤 그 뭐 이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또 다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 국무부 대변인이 이제 27일입니다. 어제자인데요. 보도자를 통해 가지고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장관과 24일 최종적으로 완전하고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비핵화 때까지 이제 압박 유지 기조의 뜻을 모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또 이 강경화는 전혀 다른 내용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강경화는 이제 통하면서 계속해서 모멘트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긴밀히 공조를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본질적 내용들을 다 빠졌습니다. 저는 지금 뭐 강경화를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습관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습관은요. 습관은 어디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대부분 이제 예전에 좀 이제 뭐 제가 이제 신문기자 교육받을 때 좀 삐딱하게 교육받아라 이래 돼가지고요. 이 기자들 보면 항상 삐딱합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도 위아래 이제 훑어보는 경찰이 이제 훑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강경화 같은 경우는요, 이 전통 외교 출신 아닙니다. 뭐 출신입니까? 이 통역관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통역관 출신들은요, 습관이 뭐냐면요,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뭘 적습니다. 이 얘기 적어요. 이게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예의주시 안 봐서 모르는데 저는 이제 이 강경화 이런 보면 예의주시랑 보면요, 항상 이런 뭐를 적습니다. 이래 적어요. 이래. 이 적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통역할 때 통역하는 자들은 옆에 앉아가 적습니다. 그 팩트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혹시라도 팩트를 잘못 빠뜨리거나 못 들은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적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화가 지금 아직도 보면요. 통역을 하는지 외교의 어떤 기본적인 외교 장관으로서의 그거 하는 건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머릿속에 암기를 해가지고 제비 가방송도 기본적인 부분들은 다 팩트를 적내 암기를 하고 방송을 하거든요. 아마 장관쯤 된다 그러면 전생 만날 때 이야기할 때 적는 게 아닙니다. 왜 적으면서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적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 내용의 미국 내용과 한국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전혀 엉뚱합니까? 미국은 압박 유지를 하겠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강경화는 공조를 지속적으로 합의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공조 압박이든 간에 이 정권의 관료들은요 말도 못 알아듣는지 아니면 이 정권 관료들이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는지 아니면 팩트 이주가 아닌 엉뚱한 하나의 해석을 하는지 말 그대로 소설을 듣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지금 이 미국인들 특히 미국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문장 내용들 보면요 다들 이것이 통화가
녹음이 돼 있고 거기에 난 정확하게 예를 들어 장관이 통화하고 뭐 해동한다지만요. 거기는 여러 사람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 녹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걸 거짓말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강경화가 하는 거 보면 내가 볼 때는 이 거짓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특히 제임스 매티스 미 국무장관 한미 군사 훈련 이제 더 중단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이제 우리 6.12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가지고 평화 모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게 뭐 지금 이 문자가 많이 들어오네요. 이 지금 서울이 이제 이게 굉장히 지금 이 퇴근길에 폭우가 쏟아진다 이런 문자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임스 국방장은 이제는 더 이상 뭐 봐주지 않겠다. 뭐 평화 뭐 좋다 이거야.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 분위기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미국의 니키 헬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이제 니키 헬리 대사도 굉장히 강경파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 국가안보회의에서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 관련해 가지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딴 생각. 전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입니다. 이런 와중에 있어서 지금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고요. 홍콩에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신문인데 문재인이가 지금 이 미국 비핵화 협상에서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굉장히 지금 입장이 지금 곤란하다라고 지금 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 국방위원장 약간 이제 6.12 정상회담을 이끌어냈지만 이제 이 중재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 2달이 지나도록 북핵 문제에 관련 진전이 없어가지고 지금 한국 이 문재인 정권 굉장히 난처하고 이게 지금 완전히 막 골 때린다 이랬는데 이 애들 자체가요 원래 이럴 정도 얘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저는 정책은 잘 만들지만 이 애들은 대안과 대책이 없습니다. 대안과 대책은요 거미줄이어야 되고요 아주 면도칼 같은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플랜 A, B, C, D 다 나와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애들은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봐야 될 사안이 없어요. 특히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주사파 애들은요 해외에서 제대로 해외 미국이랑 가본 적이 없는 애들이 많을 겁니다. 그 애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들 자체가 지금 현재 이 미국의 문제들에 대해 접근하고 또 북한의 문제에 대해 접근한다. 이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이가 지금 유엔에 가야 되고 또 미국에 방문할 예정인데 9월 달에 유엔에 가서 무슨 연설을 하려겠습니까? 문재인 씨가 뭐 영어를 할 줄 압니까? 뭘 압니까? 뭐 그런 부분들 물론 한글로 뭐 영어하면 해석을 하겠지만요. 그 문재인 씨 지금 이런 방미 관련해 가지고 유엔 방문 관련해서 그렇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또 뭔가 좋은 소식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문은 이제 9월 12일에서 16일 사이에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지금 미국과 어떤 북한에 대한 화해 중재와 또 이 궤도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북한 이제 미국은요 더 이상 문재인이 믿지 않겠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문재인이가 이거 지금 미국에 대한 대북 압박 제재에 대해서 벗어낸 행위를 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 행정부가 이제 이 문재인의 어떤 함께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우려를 이제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내용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지금 워싱턴 포스트지라든지 또 미국의 CNN 방송이라든지 또 뉴욕 타임즈라든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지금 이런 내용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한국이 대북 지원에 나설 경우 한국을 제재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쪽 관계자들이 밝히는데요. 그래서 어제자입니다. 어제자에 이제 어떤 일본 동양경제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일본 동양경제라는 신문에 또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장문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실린 부분들은 뭐냐면 이 자체가 지금 현재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또 어떤 그 나름대로의 북한과의 대탄뜻, 즉 하해를 위해 홀로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들 결국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이 뭔데 지구들이 화해를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지금 문재인 정권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남북 관계 발전은 이 문재인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문재인이가 남북 관계 발전은 이 자기는 이제 북미 관계랍니다. 북미 관계 진전에 부수적인 효과가 아니다. 이 북미 관계하고는 미국과 북한과의 문제는 관련이 없다. 남북 발전 문제는 우리 민족의 문제지 왜 외세가 지랄이냐 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미국은 이것 봐라.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북한 핵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 협상과 보조를 이 맞추기를 요청해 왔는데 뭐 이 문제는 자기 문제다라는 식으로 지금 소위 이제 기찻길에서 궤도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 주간지 뭐 그게 이제 스나이더 교수가 이제 이 미국의 이제 이 대북 전문가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그걸 적어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어떤 몇 가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가 오늘 키포인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대북 정책들 하는 게 이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라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말 안 했다시피 뭐 지금 그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또 지금 북한의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북한 제재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의 이탈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분들은 지금 이 한미 동맹 자체가 이 문재인 정권, 문재인을 굉장히 위험에 이르고 있다라는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미국을 지원하고 있지만 소래 관리들은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과 북한의 문제로 생각하고 한국은 대북 정책을 그 이슈에 대한 어떤 그가 분리된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를 해결하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게 지금 문재인의 사고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문제는 북핵 문제는 결국은 뭐의 문제입니까? 미국과의 문제되지만요.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저것이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제임스 소설대로 만약에 대한민국에 핵폭탄이 터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핵폭탄은 미국에 날아가는 데는 시간적인 있지만요. 한국에 날아오는 거는 눈 깜짝할 사이 날아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그대로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보면요. 역설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 미국이 굉장히 문재인이가 굉장히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북한의 대북 제재 관련해가지고 그냥 동조하지 말고 막 그런 식으로 쭉 가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북한에 돈도 대주고 살도 주고 많이 지원해 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더 바람직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무장지대 해제시키고 군사 북한을 적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완전히 다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문재인 정권은 남북한에 있어서 평화가 조성된 것처럼 오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랄 발광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이쯤 되면 저도 뚜껑이 팍팍팍팍 오르는데요. 그래서 이 문재인이 같지 않은 남북철도 가스관 연결 사례를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 나쁜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부 관리 같은 경우는 만일 한국이 이 소위 어떤 미국의 동의 없이 이행할 경우 한국에 대한 제재를 준비해. 한국에 대한 제재가 뭐겠습니까? 한국에 대한 제재는요. 이거 완전히 지금 문재인 정권 지금 경제 재앙 또 이 여러 가지 지금 이 재앙이 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닥치는 이 과정에 있어서 미국이 경제적인 하나의 재앙을 또 풀어버리면요. 한국 말 그대로 아사되는 거 아니십니까? 아사. 우리가 이번에 터키 사태에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주가가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지금 중국도 저래 객이다가는
시진핑이 지금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1인 독재 체제지만요. 그 정도로 이 미국에 대한 어떤 전 세계가 공포의 눈으로 보고 또 두려움의 눈으로 보는데 이 문재인 정권 앞에서는 예스하고 뒤에서는 꼼수 부립니다. 이것이 소위 어떤 그 주사파 이 세력들 문재인 정권의 합작품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자들하고 이야기하면요. 진실성이 묻어지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진실적인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진실성이 묻어지지 않습니다. 개성공단 내에 있는 북한 남북공동사무소 또 미국의 제재 면제 승인을 받지 않고 미리 유류하고 또 철강 보일러 등 대북 반출 금지 품목을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참 이게요.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대북 제재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법률 좋은가한테 자, 이것이 이제 물건을 훔쳤을 경우에 내가 가져왔을 때 도둑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자문을 구하는 게 순서예요. 그럼 이거 훔치면 도둑놈이 됩니다. 안 훔쳐야 됩니다. 근데 이걸 훔치고 나서 물건을 훔치고 나서 제가 이 물건을 훔친 품목이 뭐 철강하고 쌀 등이 있는데 이것이 내가 이거 훔친 게 제가 도둑놈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대북 제재 이 품목에 대한 부분들을 문재인 정권이 독단적으로 하기 전에 이미 그러면 미국 정부라든지 유엔의 이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적 요인이 있다 그러면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다 자기들이 발표해놓고 이것은 우리가 안 한다. 이게 뭐냐.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아니다 그러고 자기가 또 아니다 해놓고 자기가 했다 그러고요. 이 외교의 어떤 기본적인 스텝 바이 스텝도 모르는 그래서 이제 이 북한에 대한 압박 유지를 하고 있는 워싱턴을 굉장히 지금 짜증나게 한다는 게 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 내용들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요. 한국의 지금 국민은행 또 농협 신한은행 등 대형은행들이 남북 경협과 관련한 여러 상품을 내놓는 것이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걸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말은요. 이 은행들 미국 내버려 두지 않겠다. 제재에 걸리면 이 은행들부터 제재해버리겠다라는 그런 학대적 의미 해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이쪽을 미국이 어떻게 지금 이 내용들을 바라보느냐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들 그 분석을 해야 됩니다. 특히 여기에 애금을 두고 있는 분들은요. 이 사안이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뭐 사실 뭐 탈북자 등이 북한에 두고 온 하나의 가족을 위해서 은행에 미리 자금을 맡겨두면 사후 북한 이상 가족에 상수될 수 있도록 하는 뭐 신탁 상품 또 농협은 통일 펀드 상품을 내놓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은 우리 해석으로는 굉장히 이게 어떤 뭐 그럴 수 있다라지만요. 또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은행들이 남북한 경험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상품 내놓는 것이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 보도 다시 강조합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애청자분들이 혹시라도 한 번 더 이 예의주시하고요. 저도 혹시라도 이제 이쪽에 관련해 가지고 국내 은행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 지금 어떤 뭐 제재적 분위기가 있다 그러면요. 뭐 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한 내용들을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지금 최근 이제 문재인 정권이 비핵화 정책의 이 사사건건 이제 해방을 일삼고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떤 그 미국의 대북 정책의 정면으로 지금 반기를 들인 배신 행위를 지금 서슴지 않고 있다.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지금 미 국무부가 지금 자시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한미 관계가 굉장히 지금 앞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체가 지금 이 대한민국 자체를 지금 아시아 어떤 동맹 우선국에서 지금 제외해야 되냐라는 여러 가지 지금 논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 김정은 고립 정책 뿐만 아니라 이 문재인 어떤 그 정권의 붕괴를 유도하는 다각도의 압박 제재 조치를 단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미국에 있는 어떤 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지금 사면 초과에 직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 경제 문제 그렇죠. 미국과의 한국과의 관계 그렇죠. 또 뭐 여러 또 일본과의 관계 그렇죠. 지금 이 문재인 정권 이거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이 촛불 세력들도 문재인 정권이 지금 반기를 드는 모양새이죠. 그리고 이제 운동권 내 주사파와 또 PD 계열 또 이해찬이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등극하면서 이 이해찬이는 운동권의 소위 대부적 역할을 했던 양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임종석이라든지 지금 청와대 주사파들이 설치는 그런 걸 또 이해찬이는 또 꼴 못 봅니다. 이 운동권에 드는 서로가 굉장히 노선적 투쟁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해찬 자체에 있던 또 이해찬이가 문재인이보다 한 살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해찬이가 상당히 일찍 입문을 했던 굉장히 원로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가 문재인한테 이제 문 실장이라고 언급해가지고 이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비난을 받았는데, 어쨌든 지금 이해찬이 자체의 등극은 기존적인 어떤 청와대에 있는 어떤 힘들이 당으로 옮겨가면서 청와대와 이해찬 간의 문재인과의 하나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알력 싸움으로 진전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문재인 정권 가면 갈수록 경제적인 힘이 다 빠지고 모든 것을 이제 어떤 또 다른 쇼를 통해 가지고 북한까지 쇼를 해 가지고 9월달 그게 대한 어떤 뭔가 전환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전환을 하려 그래도요, 전환에 대한 결국은 거기서 떡고문을 줘야 됩니다. 북한에 가가지고 남북한 철도 관련해 우리가 돈을 줄게 뭐 얼마 줄게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는 지금 미국은 아마 그걸 지켜보고 있겠죠. 자,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제 8.15 뭐 경축사뿐만 아니라 지가 틈만 나면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김정은이를 만나면 김정은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개런티를 해줄 것이다. 그 개런티가 뭔지에 대해서 미국은 다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되면 문재인이가 지금 내세웠던 그런 개런티들은요, 전부 다 대북 제재 조치 위반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야기하는 북한 문제 관련해가지고 대북 제재, 한국을 지금 그게 따른 하나의 리스트업 해가지고 한국을 제재를 하겠다,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는 미 의회 쪽에서 얘기가 논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자체는 경제적으로 고립되고 미국으로도 고립되고 이 지도자를 잘못 뽑았던 이 죄인으로 인해 가지고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아직까지도 비핵화 문제 해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완전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군도 무장 해제시키고 있고요. 지금 휴전선 일대도 무장 해제를 당하고 있고, 지금 오늘 뭐 며칠 전에 SNS 돌아왔던 지금 뭐 저기 철원에 있는 북한 탱크 방어 이 공격이 막을 수 있는 방어벽도 지금 없앴다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휴전선 철퇴하고 지뢰밭도 없애고 등 여러 가지 지금 없애는 이런 과정을 지금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가 오버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앉아서 무장 해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참 어디로 갈지, 문재인 정권의 이 시간이 어디로 갈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또 미국 관계, 제가 오늘 이제 미국 관계에 대해서 또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저 제프리 소설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들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사안이 또 이 굉장히 와리꼬리합니다. 아마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발 좀 북한 비핵화하지 말고 이 트럼프 이 행정부 뚜껑 열리게 해가지고 한 북한 내리 꽂으면 된다. 예전에 우리가 그런 희망을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잡을 것이다. 북한 바로 이 모가지 비틀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는데요.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비틀어져야 희망을 가는데, 문재인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또 이지랄 하면 또 트럼프 또 헷가닥 해가지고 또 트럼프 대통령 거기에 또 넘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결론을 봤을 때는 이 트럼프는 만만한 대통령이 아니다. 트럼프는 정치적 감각과 또 나가가지고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천재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제 이렇고요. 자, 내일 이제 뭐 제가 공지를 하나 해드리면, 대한애국당 창당 1주년 기념식이 내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라는 사실 포스터를 저에게 보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한애국당이 아니더라도 뭐 나무 이 잔치에 가서 축하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축하를 해주시고 또 여기에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게 따르는 또 뭐 얘기도 좀 들었으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내일 저기 이제 JBC가 제가 내일 또 이 관련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보수파 정당 나갈 방향 관련해가지고 뭐 저하고 또 각성문 전 국회의원이죠. MBC 그 미디어 대표이사 역임했던 각성문 이제 그 대표, 현재 자유일보 회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김세희 뭐 이 MBC 기자 출신이죠. 이 성창경, 그리고 KBS 공영노조 위원장 뭐 해가지고 저희 그 네 사람 이제 이게 이제 그 다 기자 출신들입니다. 기자 출신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 우파 정당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내일 저도 10시부터 이제 거기 토론회에 참석해가지고요, 뭐 이 얘기도 하고 있는데 뭐 아직 좀 토론회 뭐 준비를 안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는 뭐 준비하고 하는 게 없습니다. 제 본능대로 가서 뭐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일 뭐 하여튼 창당 1주년이 이제 우리 유진유 후보 말대로 뭐 1주년이 또 2년 되고 2년이 10년이 되고 10년이 30년 100년 정당으로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어떤 축하 메시지도 많이 보냈는데요. 어쨌든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많은 우파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뭐 대한애국당을 지지하나 안 하나 뭐 이 관계를 떠나가지고 내일 많은 분들 이 대한민국 우파 본인이 우파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와서 뭐 한번 보셔도 되고, 뭐 좌파도 괜찮습니다. 내가 좌파라 생각하는 자들도요, 이제 내가 이 뭔가 생각이 바뀌었다는 자들 가서 한번 그 전반적으로 행사도 보시고 또 토론회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내일 어떤 얘기를 해야 될 것인지도 지금 아직까지 준비도 안 된 상태이지만 머릿속에는 대충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제가 까는 전문가지 이 토론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혼자서 잘 시부리는데 옆에 사람이 있으면 또 뭐 시부리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내일 여러분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내일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 뵈가지고 또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JBC가 방송 소설 반 현실 있는 외신들이 보도했던 내용들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방송해 드렸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JBC가 방송입니다.